네,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협상 10차 협상이 종료가 돼서 그 결과를 해설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0차 협상은 미국 협상단이 4월 30일 날 도착해서 그것도 오후에 도착을 해서요. 저녁 간단히 먹고 다음 날 30일 날 협상하고 5월 1일 날 곧바로 귀국하는 그런 아주 간단하고 신속한 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그 협상에 대해서는 뉴스 보도도 별로 없었고요. 중국의 매체에서는 거론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매체들도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미 상당 부분의 이슈들이 진전을 이루었고 합의를 이루어졌다는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그러면 이번 그 협상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상당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 이루어진 합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리고 시간표, 일정은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군요. 여태까지 각종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 이번 10차 협상의 주요 합의 내용을 한번 추정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8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물건을 수입해 온다는 것이죠. 에너지, 농산물 이런 부분을 대량으로 구매를 한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 요구를 해오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를 한다. 물론 강제적 기술 이전 금지 조항 등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고봉회의에서 언급을 했듯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 것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규정을 갖춘 제한적 보조금만을 지불할 것을 약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뉴스에서 알려졌지만 위안화가 절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이 이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여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시장 개방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중국이 외국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분야를 좀 더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다른 부분들은 이제 나오지 않았고 금융업에 대해서는 5월 1일에 중국의 은행보험감독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2개 항의 발표를 해서 은행 등 외국계 은행도 쉽게 은행을 설립하고 특히 위안화, 인민폐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죠. 지금까지는 외국의 은행이 중국에 들어와도 위안화로 여신이나 수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달러, 외화에 대해서만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사실 은행 업무를 특히 리테일 뱅킹을 할 수 없는 제한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험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이제 재보험,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고객의 보험을 팔고 나서 그 리스크가 너무 커서 다른 보험회사에게 다시 보험을 드는 이런 재보험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준 것이죠. 하지만 언제부터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미국과의 합의가 다 결정되고 나면 그때 구체적으로 추진 일정은 따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자 기업, 외자 기업에 대한 일치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구별하지 않고 만일의 정책이나 규제가 일어난다면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협의에서 이제 미국 측이 양보한 것으로 보도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미국 측 매체에 따르면 상업정보나 비밀 탈취에 관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언뜻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전에 미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 파트너 없는 독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그런 말이 떠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소개를 드리면서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중국의 어떤 경제 구조 자체를 그 근원을 뒤흔드는 사건이 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상업정보, 비밀 탈취, 강제적 기술 이전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없어지죠.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상업정보나 비밀 탈취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구체적으로는 중국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파트너 없는 독자 기업 설립의 허용이라는 그런 것을 요구를 했고, 중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고 미국도 사실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협상의 카드로 쓰고 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냥 단지 저의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무슨 큰 근거가 있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중 양국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구에서 향후 그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지나친 행동을 하거나 미중 무역 합의의 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쟁점 내용은 향후 어떤 스케줄로 추진하느냐는 문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두 가지가 엮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점. 만일에 그 중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즉시 보복관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고, 하지만 중국은 그럴 수 없다는 일방적인 보복 조항이 논의되고 있죠. 미국은 계속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제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양회에서 이미 중국도 보복하겠다는 조항을 넣어서 통과시킨 만큼 이것은 그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합의와 동시에 중국 측 입장은 미국이 지금 보복 관세를 더 높인 것을 원상 복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너희가 합의 이행을 얼마나 하느냐를 보아가면서 조금씩 풀어주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중국이 미국에게 약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결과의 퍼센트 비율로 관세를 낮춰준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미국에서 사주기로 한 그 농산물이 예를 들어 100억 달러라고 하죠. 그래서 1억 달러만큼 사주면 보복관세로 증가된 부분을 1% 깎아주고, 50%까지 구매가 일어나면 그걸 50% 깎아주고, 그래서 완전히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보복관세에 올렸던 부분이 0%가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중국 측 입장에서는 이것을 커다란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슨 잡상인 취급을 하는 거냐? 우리가 누군데? 우리 중국이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번 협상이 이제 마지막 협상이 되길 바라고, 미국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결렬의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5월 8일부터 워싱턴에서 11차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이것이 아마도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료호 부총리가 협상단을 100명이 넘는 인원을 인솔하고 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꼭 정리될 것으로 본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일부 매체들에서는 5월 10일 정도의 그 합의 발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빠르면 5월 10일 이전에도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양국의 관료들 사이에 합의 일자에 대한 조정이 진행 중이고, 그것이 현재로서는 5월 10일이 유력하다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실행 방법, 보복관세를 그 회복시키는 방식, 그 일정, 이거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측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그 정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이번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트럼프가 대통령인 한 미국 행정부와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020년도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도 이제 큰 변수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 발언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은 아쉬울 것 없다. 우리한텐 좋은 일이다. 라고 말이죠. 정말 중국은 힘든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해서 고전의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린다면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양국 모두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결렬된다면 뭐 중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는 그 트럼프 행정부와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좀 어려울 것이고, 적어도 내년 미국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협상은 없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논의는 처음부터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 맞더나 미국은 수입처를 바꾸면 그만이지만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그런 존재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처음부터 중국이 얼만큼 양보하고 어떻게 체면을 세우느냐가 관건이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자기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조치를, 비록 그것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때문에 나온 조치라 하더라도 미국 중국의 쌍무협의가 아니라 다자간 모두를, 전 세계 외국 기업을 전부 대상으로 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미국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그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중국 자체의 발전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외국에 있는 그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가소롭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가식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언론이 통제되어 있는 국내 상황에서는, 중국 내 상황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지만 화웨이나 멍완조우 사건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상징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이번 그 미중 무역협상이 완결이 되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화웨이도 구해내고 멍완조도 구해냈다. 이런 정도의 결론을 원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국면에서 본다면 미중 무역전은 저는 이제 종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수십 년에 걸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의 출발점으로 인식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